로마 시대. 로마는 약 1000년 이상 지속된 거대한 국가이자 문명이었기 때문에 그 시기나 계층에 따라 생활상과 문화, 성, 풍습 등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용주의와 융합, 거대 제국의 규모, 계층 간의 위계라는 큰 틀에서 어떠한 유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로마인들의 성생활이나 일반적인 풍습 등은 현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개방적이면서도 계층적이라는 이중성이 나타납니다. 또한 매춘, 혼인제도, 숭배문화 등은 로마가 당대에 갖고 있던 실제 생활 풍습과 그 이면의 가치관 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로마의 모습은 시간이 흐르며 4세기 초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중세 시대로 넘어가면서 점차 변화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로마가 남긴 건축, 법, 언어, 문화유산은 이후에 유럽 사회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제 로마의 역사와 사회를 폭넓게 다루며 우리가 흔히 알지 못했던 흥미로운 사실까지 포괄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의 역사적 시기와 주요 주제를 구분해서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기원전 753년으로부터 기원전 509년까지가 로마가 출범하고 초기의 왕정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는 로물루스와 레무스라는 쌍둥이 형제에 의해서 건국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들은 늑대에게 길러졌으며 로물루스가 그의 형제 레무스를 죽이고 도시를 세웠습니다. 로마는 에투루리아 문명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초기 사회는 농업과 목축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로마 왕정 시대에는 7명의 왕이 있었으며 이 중 누마 폼필리우스는 로마 종교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초기의 로마는 습지였으며 사람들이 로마 포럼을 건설하기 위해서 늪지를 배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로마 중심지는 이런 공사의 결과입니다. 이제 로마는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세웠습니다. 권력은 귀족계층, 파트리카라는 귀족계층에게 집중되었고 플레부스라는 서민과의 갈등이 주요 이슈였습니다. 로마는 집정관, 콘설, 언론, 세네이트, 민회, 어셈블리라는 정치제도를 갖추었습니다. 서민들은 정치적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호민관 제도가 생겼습니다. 로마 공화정은 극단적으로 권력을 나누는 것을 중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2명의 집정관이 1년 임기로 공동 정치를 하며 서로를 견제했습니다.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카르타고와의 포에니 전쟁, 기원전 264년부터 146년 사이에 이뤄졌던 일입니다.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서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특히 하니발은 알프스를 넘어 로마를 공격한 전설적인 카르타고 장군으로 유명합니다. 로마는 전쟁 중 하니발의 군대를 피해 전략적으로 전투를 피하며 소모전을 벌였습니다. 결국 하니발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반격하여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기원전 27년부터 서기 476년까지는 로마 제국시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공화정의 붕괴 이후 아우구스투스
즉 옥타비아누스는 초대 황제로 등극하며 제국 시대를 열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통치 아래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가 200년간 지속되며 경제와 문화가 번성하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황제라는 칭호 대신 프린캡스, 첫 번째 시민이라는 뜻입니다. 프린캡스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공화정의 형식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로마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거대 도시로 잘 정비된 상수도시설, 공중목욕탕, 그리고 콜로세움 같은 대형 건축물을 세우게 됐습니다. 로마의 경제는 노예 노동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로마의 하수 시스템은 현대적인 설계와 비슷하며 일부는 여전히 사용 가능한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초기 로마에서는 기독교가 탄압받았으나 4세기 콘스탄티누스 1세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이후 테오도시우스 1세가 국교로 지정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기독교의 신에게 기도한 뒤 승리했다고 주장하며 기독교를 지지했습니다. 서기 476년에 로마 제국은 쇠퇴하고 멸망합니다. 로마는 정치적 부패, 경제적 위기, 그리고 게르만 훈족에 의한 위적 침략으로 인해 쇠퇴했습니다. 476년 게르만족의 장군 오도 아케르가 마지막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를 폐위하며 비잔틴 제국이라 불리는 동로마 제국은 서로마가 멸망한 후에도 1000년 이상 존속하며 로마의 문화를 계승했습니다. 로마 시대의 일반 풍습과 성문화,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사실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마 사회는 매우 다양한 계층과 문화가 혼합된 복잡한 사회였습니다. 로마 사회는 가부장적 구조였으며 집안의 모든 권력은 파테르 파밀리아스, 즉 집안의 가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주로 가족 간의 정치적, 경제적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루어졌으며 특히 상류층에서는 계약 결혼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로마 여성들은 법적으로 제약이 많았으나 상류층 여성들은 재산 관리나 사업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에서는 신부는 불의 여신 베스타에게 기도를 드리며 신랑과 신부가 서로 빵을 나누는 의식을 통해 결혼을 성사시켰습니다. 로마인들은 신기하게도 젠타쿨룸이라 불리는 아침 식사와 세나라고 불리는 저녁 식사, 그렇게 하루에 2끼만 먹었습니다. 상류층은 저녁 식사에 호화로운 잔치를 열곤 했습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빵, 올리브, 포도주, 치즈, 생선, 고기 등이었으며 호화로운 연회에서는 이국적인 요리, 플라밍고와 도마뱀 등이 제공되었습니다. 잔치에서는 종종 음식과 음료를 과도하게 즐기다가 토해내고는 다시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별도의 방이나 도구가 준비되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공공 목욕탕인 테르마에는 단순히 씻는 공간이 아니라 사교와 비즈니스의 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목욕탕에는 칼다리움이라는 뜨거운 물과 테피다리움이라는 미지근한 물, 프리지다리움이라는 차가운 물이 나오는 다양한 온도의 욕조가 있었습니다. 일부 목욕탕은 도서관, 체육관, 정원과 같은 시설도 포함돼서 종합적인 문화공간 역할을 했습니다. 공공 목욕탕의 입장료는 아주 저렴했습니다. 노동자 하루 임금의 일부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모든 계층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사에서는 성이 비교적 개방적으로 여겨졌으나 사회적 위계질서와 성별에 따른 규범이 엄격하게 적용됐습니다. 상류층 남성은 성적으로 상당히 자유로웠으며 여성은 정조를 지키는 것이 강하게 요구되었습니다. 노예들은 주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자주 동원되었으며 이는 일반적인 간섭으로 여겨졌습니다. 로마에서는 성적 풍자를 담은 시나 예술이 흔했으며 펠릭스라고 하는 일종의 상징은 행운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 문과 가구에 새겨 놓곤 했습니다. 로마사에서의 매춘은 합법적이고 공공연히 이루어졌으며 매춘부들은 신분에 따라서 구분되어졌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진 매춘부는 때때로 상당한 부를 축적하기도 했습니다. 매춘업소는 로마의 주요 도시 곳곳에 있었으며 일벽에 성적 암시를 담은 그림과 문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로마의 매춘부들은 종종 금발로 염색된 머리카락을 착용하거나 붉은색 의상을 입어 자신을 식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성애는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로마에서 상대적으로 간대하게 여겨졌으며 특히 남성 귀족들 사이에서 흔했습니다. 그러나 동성관계에서는 능동적 역할과 수동적인 역할에 따라 사회적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수동적인 역할은 사회적 약자로 간주되었습니다. 로마 황제들 중 일부는 공개적으로 동성 연인을 두었으며 예를 들면 황제인 하드리아누스는 젊은 애인 안티누스를 신격화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에는 클로아카 막시마라고 하는 하수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 하수 시스템은 세계 최초의 공공 하수도로 도시의 위생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공공 화장실은 사교 공간으로 활용되었으며 로마인들은 화장실에서 심지어 정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화장실에서는 공용 스펀지가 비누 대신 사용되기도 했는데 이를 물로 씻어서 재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베스타 여인의 제사장인 베스타 처녀는 로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녀들은 로마의 신성한 불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으며 이를 소홀히 하게 되면 가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30년간 정조를 지켜야 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산채로 묻히는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반면 베스타 처녀들은 로마에서 드물게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으며 높은 사회적 존경을 받았습니다. 해방된 노예는 프르기아 모자라는 독특한 모자를 차용했는데 이는 자유를 상징했습니다. 로마에서는 노예를 해방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으며 해방된 노예는 자신의 주인과 후견인 관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로마사에서는 공식적인 종교 외에도 비밀 종교의식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쿠스의 신비의식은 음주, 춤, 성행위로 가득 찬 축제로 유명했습니다. 로마의 풍습과 성문화는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복잡하고 이중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일상과 비밀스러운 문화는 로마 제국이 단순히 정치적, 군사적인 강대국일 뿐만 아니라 독특한 사회적, 문화적 정체성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합니다. 6세기의 동로마 제국,
7세기에 이슬람의 등장, 8세기에 카를로스 대제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대관하고 9세기에 바이킹 침략이 유럽 전역을 휩습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